전북 전주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기와지붕의 곡선이 먹을 머금은 듯 단정했습니다. 전직 국어교사 69세 박정우 씨는 이 새벽의 고요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이곳에 작은 서재를 마련하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를 쓰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우에게 새벽은 온전히 자신의 정신과 언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고 한지에 먹을 묻혔습니다. 최근 새로 쓰기 시작한 시의 제목은 초여름 비가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비라는 단어에서 출발하여 촉촉하고 습기찬 감각을 풀어내려 했습니다. 투명한 막이 세상을 덮고 눅진하게 젖어드는 시간이었지요. 흙냄새, 아카시아 향, 그리고 그는 붓을 든 채 멈추었습니다. 붓끝에서 떨어진 먹물이 한지 위에 검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비가 내린 뒤 땅에서 피어오르는 흙의 냄새를 표현하는 아주 익숙하고도 적절한 3글자짜리 단어였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그 단어를 찾아 헤맸습니다. 혀끝에서 맴돌았지만 막상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하게 존재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10초가 1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허, 왜 이 정신이 없지? 정우는 헛기침을 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노트에 그 단어를 써보려 했습니다. 흙이라고 시작했지만 뒤따라와야 할 글자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배운 외국어처럼 형태는 아는데 의미가 잡히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흙비린내였습니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평생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단어의 어원과 발음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기초적인 단어 하나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이제는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늘한 두려움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는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날 오후 딸 박소연 씨가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서울의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예민하고 날카로운 직업 특성상 아버지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 정우가 좋아하는 제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순간 멈칫했던 것을 소연은 보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 키가 크고 안경 썼던 학생 이름이 뭐였더라? 정우는 손사래를 쳤지만 소연의 눈빛은 이미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몇 가지 간단한 검사라도 해드릴게요. 워낙 꼼꼼하셨던 분인데 혹시 철분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해서요. 소연은 애써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딸의 깊어진 눈빛과 질문 하나하나에 담긴 전문적인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주 초기입니다. 다만 기억세포에 아주 미세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기 알츠하이머라고. 정우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병원 소음도 딸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갑게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거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매일 시를 쓰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나는 네 말대로 고작 그런 병에 걸릴 리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머리 하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언어와 논리를 다루는 지식인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의 근원인 머리가 고장이라니
그날 밤 정우는 꿈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를 보았습니다. 형체가 없는 그 존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네가 사랑했던 단어들 다 사라질 거야. 정우는 무섭게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에는 차가운 달빛만 희미하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 속에서 홀로 떨었습니다. 그의 머릿속 깊은 곳,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두려움. 기억이 흔들리는 순간 인간의 정체성 또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옥마을의 고요함은 정우에게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의 크기를 증폭시키는 거대한 침묵 같았습니다. 그는 병실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은 붓 대신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시를 쓰던 영우는 침묵했습니다. 딸 소연은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눈빛을 마주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신경과 교수로서 객관적인 의사여야 했지만 아버지 앞에선 그녀는 그저 간절한 딸이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참여 중인 연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연구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일본 연구진과 함께 비타민 K 신경세포 재생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본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레티노산이 결합된 비타민 K 화합물인데 초기 알츠하이머처럼 손상된 뇌세포 회복에 고무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아직 임상 전 단계이지만 소연은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험 중인 물질을 아버지에게 권한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때서야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소연이라기보다 병에 굴복하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난 제자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지. 내 놈들 실험쥐는 아니야.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우의 말 속에는 평생 언어와 지식을 가르치며 쌓아온 스승으로서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믿었고 그 머리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침대 곁에 서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치료제입니다. 실험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에요. 저희는 아버지를 돕고 싶은 거예요. 동? 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기억이 사라지면 그때는 내가 너희의 실패 사례가 될 뿐이지. 나는 내 머리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스스로 이 방에서 나갈 것이다. 그는 치료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인간 박정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자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병실을 나섰습니다. 정우는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서재 한쪽에 두었던 낡은 수업 일지를 꺼내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며 빼곡하게 재웠던 그의 젊은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일지 표지에는 퇴색된 펜으로 3학년 2반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번 김수진, 발표력이 뛰어남. 2번 박철호, 문학의 소질이 있으나 산만함. 3번 이소라, 늘 밝게 웃는 학생. 그 이름들을 따라 읽으며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 학생들의 얼굴, 목소리, 그 시절의 교실 풍경이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 머리가 사라지면 이 아이들도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사라지는 걸까? 정우는 이 지점에서 비로소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그의 기억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존재 증명까지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남긴 수많은 흔적, 즉 스승으로서의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20살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잊는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지를 덮은 정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강한 자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실험쥐는 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기억을 지키는 투사는 될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소연의 연구자료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치료를 거부했지만 딸이 그를 위해 흘린 눈물과 간절함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의 손은 자료 봉투로 뻗어갔습니다. 그는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단어는 사라질지라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기억이 그에게는 곧 삶의 증거이자 사랑의 증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깊어진 고민과 새로운 결심은 앞으로 그를 더 깊은 현실과 환상의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정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의 치료 제안을 거부하고 일지를 통해 잠시 자각의 불씨를 피웠지만 그의 병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사라지는 단어들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는 자주 낯선 곳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옥마을의 익숙한 담장이나 매일 앉던 서재의 책상 모서리조차도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졌고 그는 그 경계 위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렸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거울을 볼 때였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세면대 위에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희미한 그림자 같은 존재가 그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넌 누구냐? 나한테서 뭘 빼앗으려는 거지? 그림자는 정우의 목소리를 삼키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의 단어들이 점점 내게로 온다. 너는 텅 비어갈 것이다. 그 속삭임은 귀로 들리는 소리라기보다 그의 기억세포가 하나씩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정우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거울은 이제 자신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마지막 힘을 모아 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아끼던 붓과 먹을 꺼내 들었습니다. 붓은 그의 삶의 도구이자 그의 정신을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랑, 제자, 하늘, 바람. 그는 붓을 잡고 필사적으로 한지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먹물은 번졌습니다. 그의 정신은 단어를 찾으려 몸부림쳤습니다. 글자를 쓰다가 문득 그는 자신이 무슨 글자를 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글자가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검고 희미한 잉크 얼룩만 가득했습니다. 수묵화처럼 번진 얼룩들은 마치 사라진 단어들의 잔해 같았습니다. 정우는 붓을 놓쳤습니다. 붓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글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는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재 한쪽에 앉아 낡은 수업 일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의 이름조차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수진, 박철호, 그 이름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붓을 들고 글을 써야 할 이유, 즉 기억을 지켜야 할 명분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정우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딸 소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트와 펜을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또렷하게 글씨를 쓰려고 집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짧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국어교사가 학생에게 모범 답안을 써주듯 감정을 억누른 문장들이었습니다. 소연아, 네가 날 찾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냉정하게 대한 것을 용서해다오. 나는 내가 망가진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너의 치료제는 희망이었지만 나는 그 희망을 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젠 단어들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희미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기억만큼은 아직 남아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길 마지막 증명인 것 같다. 부디 네가 날 기억해주면 나는 아직 여기 있는 거다. 아버지가 정우는 편지를 조용히 봉투에 담아 소연의 이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은 사라져도 딸의 기억 속에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남기려는 간절한 시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아버지의 절망과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사랑하려는 간절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고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이성, 딸로서의 감정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부했던 그 희망의 씨앗을 이제는 그녀가 몰래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은 잠든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당신의 기억을, 그리고 당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단어들을. 그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연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즉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뿌리 내린다는 진실을 지키기 위한 위험하고도 위대한 결심이었습니다. 소연은 잠든 아버지 곁을 떠난 후 곧장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연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의사로서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로서의 사랑은 모두 이성적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참여 중인 비타민 K 화합물 연구팀에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화합물은 레티노산과 결합되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지만 임상 전 단계였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뭘 하시려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환자에게 미승인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동료 의료진이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소연은 동료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자신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건 환자가 아니라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약물은 아직 희망일 뿐 독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예전처럼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필요한 양을 극도로 신중하게 측정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버지의 생명선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든 의료 기록 시스템의 감시를 피해 아버지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요한 병실, 창밖의 달빛만이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정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당신이 원치 않으셨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의 기억, 그리고 당신이 지키려 했던 우리의 사랑을 위해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소연은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화합물을 투여했습니다. 투여를 마친 후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잠들거나 눈을 떠도 주변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매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 것은 아닌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은 습관처럼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초점이 흐려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연의 얼굴에 닿았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연아, 그의 단순한 세 글자, 딸의 이름. 정우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소연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잊힌 수많은 단어들, 사라진 시와 제자들의 이름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소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저 소연이에요. 제가 왔어요. 정우는 딸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옅었지만 그 안에는 인식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병을 잊은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의 구석진 그림자 속에서 검은 형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희미하게 존재했지만 정우의 눈에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투여된 약물이 잠시 지연시킨 그의 붕괴였습니다. 그림자가 정우에게 다시 속삭였습니다. 넌 잠시 나를 이겼을 뿐이야. 이 불빛은 곧 꺼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우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미소를 지은 채 그림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도 잠시라도 사랑을 기억했잖아. 그 한마디는 그림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서서히 병실의 어둠 속으로 녹아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다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옅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의학의 빛과 인간의 사랑이 맞닿았을 때 기억은 잠시라도 가장 중요한 이름만큼은 되찾았던 것입니다. 소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기억하는 순간은 약물의 기적을 넘어선 인간의 강한 의지와 연결의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 작은 성과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불빛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더 깊은 사랑의 결심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정우의 기억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소연이 몰래 투여한 화합물은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었지만 그의 붕괴를 지연시키는 숭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의 두려움에 떨거나 거울 속의 그림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단어들은 여전히 흩어지고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수용과 감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소연은 매일 저녁 퇴근 후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일기장은 이제 시를 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잊고 싶지 않은 순간적인 깨달음과 감사의 기록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할 낙서처럼 보였지만 가끔 놀랍도록 또렷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어느 페이지에서 펜 끝이 닳도록 눌러 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 내가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말아라. 소연은 눈물을 머금고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문장은 아버지가 자신의 병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신과 딸의 존재 방식을 재정의한 선언문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기억의 짐에서 벗어나 순수한 사랑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당신이 남긴 이 사랑을 지켜갈게요. 정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소연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말투는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아,
고맙다. 너는 참 좋은 제자였다. 소연은 갑자기 제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교수가 되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영원한 제자이자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 혼란 속의 단어 조합은 정우의 삶에서 스승으로서의 정체성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결국 하나로 융합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영원한 아버지의 제자입니다. 소연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사랑은 단어보다 강하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화합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 동료들과 의료진은 그녀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정우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모습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헌신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소연은 연구소 한쪽에 새로운 프로젝트 명판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목표, 즉 아버지의 기억을 지키는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우 프로젝트 인간기억 재생 연구. 이 프로젝트는 아버지의 기억을 완전히 되살릴 수는 없을지라도 다른 수많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삶을 지연시키고 그들의 가족에게는 소중한 기억할 시간을 선물하기 위한 소연의 영원한 헌신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알츠하이머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의 이름과 그가 딸에게 남긴 사랑은 소연의 연구 속에서 살아있었습니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잊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이어가는 한 아버지는 영원히 여기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당신의 이 사랑은 제가 이어갈게요. 영원히.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수업 일지를 펴고 페이지마다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그 형태를 바꿔 영원히 남는다는 깨달음과 희망을 품은 채 그녀는 연구와 돌봄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